네, 안녕하세요. K방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LIG 넥스원 AI 연구소를 맡고 있는 권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은요, 전장에서 상황인식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테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대회 사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넥스원에서 LIG 넥스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이와 유사한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LIG 넥스원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때에 AI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로 좀 이제 비슷한 느낌. 네. 네. 여기서 알파고가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아정이 던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거, 네.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단한 승리란 겁니다. 네. 아, 어제 분명히 지금, 말했잖아요. 네. 네. 신은 아니다, 알파고가. 네. 그 집이 도둑 들어서 자기 집을 재산을 다 훔쳐가면 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끼워갔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들 2016년도에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AI가 사람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으로 처음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결론은 뭐냐면 AI를 이긴 유일한 인간이다. 이세돌 구단이. 그게 또 화두였습니다. 여기 밑에 뭐 멀리서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파고라고 하는 AI를 딥마인드에서 만들었고요. 2016년도에 이 AI는 무려 3천만 건의 대국을 통해서 강화학습과 지도학습으로 알파고라는 AI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3천만 건입니다. 바둑을 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바이 19, 361개의 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바둑을 두는 것인데요. 누가 더 많은 땅을 이제 점령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의 알파고가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알파 제로를 또 만들었습니다. 딥마인드에서. 여기에서는 오직 게임 규칙만을 가지고서 비지도학습으로 알파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알파고가 알파 제로를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네. 이 바둑판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부분은 이제 이와 같은 바둑에 대해서 적이 어떤 위치에 돌을 놨고 그럼 나는 어디에 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상황인식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건 지원한 게 아니라 직접 알파고가 이제 둔 사례를 이제 간략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또 보시죠.
지금 소개시켜드린 영상은 딥마인드에서 2019년에 만든 알파스타입니다. 알파스타. 그랜드 마스터를 등급을 이제 얻었고요. 이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세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개의 종족을 인간의 최상위 등급이랑 같이 겨뤄가지고 그 레벨을 땄을 때 이제 그랜드 마스터에 대한 등급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 알파 스타 같은 경우는 91만 건의 리플레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도 학습 그리고 강화 학습 그리고 이 종족들마다의 안에 여러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들을 훈련을 시켜서 리그 학습을 또 시켜서 각 종족들마다 내가 어떻게 상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개발한 그런 AI가 되겠습니다. 91만 건의 리플레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알파스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봐 주시고요. Team watches closely with partner nations. A new alert comes in from 이건 좀 Japanese 이해를 intelligence.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The Chinese 드리면 Liang destroyer has 중국 gone dark 류양 and 구축함이 isn't showing up on intelligence. 여기 영상의 위성 영상에서 사라졌습니다. The ship had 근데 그 previously 전에 been 영상에서 lost, 가보니까 있던 but AI models detect that it's 그 now 함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AI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류양 함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한 경로는 이제 대만으로 얘가 이동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떠냐에 대한 그 상황 인식과 의사 결정을 하는 내용을 팔란티어 솔루션으로 이제 구축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팔란티어 솔루션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1안, 2안, 3안. 그리고 각각의 방안들을 제시를 할 때에 왜 그런 방안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방안들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상황들이 예측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인 항공기를 보내서 실제로 이 류양함이 어디를 가는지 찾아보자라고 이제 의사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본부로 이제 동영상을 전송을 하고 이 류양함에 대해서 저 대만 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 또 어떤 식으로 차단을 하는 방법이 좋겠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또 상황을 보고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결국 지휘관이 어떤 방안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며 정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원 솔루션을 내놓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 MNS를 통해서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고담 솔루션에 대한 이제 홍보용이긴 한데요.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그 내용들이 우러 전쟁이든 이런 쪽에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파고 알파스타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실제로 3천만 건, 91만 건의 이렇게 글로벌하게 혹은 한반도 내에서의 전시 상황을 모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반복될 수 없고요. 그 상황에서 선진국 글로벌 AI 기업인 팔란티어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냥 한몫에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과 투자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는 것이고요. 이 대목에 지금 K방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LIG 넥스원이 어떤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미래도전 기술과제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제 자폭 드론인데요. 그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오토노미까지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폭 드론이 갖고 있는 임무 장비를 이용해서 EOR 센서입니다. EOIR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드론 자체에서 상황 정보를 인식을 하고 추론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동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최종 오토노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솔루션,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할 때 과정을 기술자분들도 계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알파고나 알파스타처럼 이렇게 MNS 혹은 간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 영상을 입력을 받고 그거에 대한 상황 추론, 지식 공유를 합니다. 이 지금 단계는 저 문자를 보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AI 모델을 상황 인식과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그런 초기 버전의 학습 방법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알파벳들마다 그 알파벳을 인식을 해야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지 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잘 워킹을 하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지에 대한 스텝으로 지금 이 첫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문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의 스텝 다음으로 실제 이와 같은 비행 모의를 통해서 AI 모델을 개발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지도상에서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드론이 워킹해야지 되는 항로점이 되겠습니다. 그 항로점 상에 적이 내가 면밀하게 정찰을 해야지 되는지 혹은 회피 기동을 하면서 정찰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대공무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AI 모델을 아까 말씀드린 3천만 건, 91만 건 그 수준까지를 할 수가 없긴 한데요. 여하튼 상당히 많은 양의 이 모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AI를 트레이닝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AI 파일럿 또는 지상 쪽에 쓰이는 AI, 오토노미에 해당하는 AI 모델을 이 특정된 분야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AI 모델이 한 10,000번 정도 트레이닝 했을 때에 저와 같이 이제 회피 기동을 하는데 이 회피 기동 자체나 정밀 정찰을 할 때에도 고도의 상승과 하강 그리고 회피하는 반경 이런 것들이 다 실제 AI 학습 파인 튜닝에 따라 가지고 그 정확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그젬플은 이제 육군 중대 정도 수준의 레벨에서 한번 상황인식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본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제 적 부대가 있고 아군 부대가 있습니다. 위에 떠 있는 드론이 적에 대한 상황을 지휘관 쪽에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휘관 내에서는 전장에 대한 인식을 해야지 되는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전장에 대한 지도 그리고 군사 상황에 대한 모델을 이용해서 현재 어떤 상황으로 적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전체 큰 그림의 이제 소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그 비디오 챗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의사결정 상황인식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그 일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생성형 AI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거는 그나마 쓸만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LG의 AI 연구원에서 만든 솔루션이 그나마 쓸만한 모델이지 않을까. 국방 쪽에 쓰려면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라이센스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챗GPT, 뭐 라마 모델, 뭐 기타 글로벌하게 많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생성형 AI 모델들은 상업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국방 쪽에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물론 메타의 라마가 미 국방부 쪽에는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해줬는데요. 그러지 않은 다른 나라에는 그 내용이 제한이 엄청나게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잠깐 소개시켜 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비디오 챗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상용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한번 어떻게 인식했는지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하니까 컨테이너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컨테이너 2대, 그리고 눈 덮인 사막 또는 산인 것 같습니다라고 비디오 챗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국방 쪽에 쓸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비디오 챗 동일한 모델인데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좀 시켰어요. 그랬더니 같은 영상인데 얘가 내놓는 결과는 병사들이 지상 교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사는 소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전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객체로는 병사가 있고 트럭이 있고 소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놓는 이제 경험치를 저희가 쌓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그나마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경험치와 시행착오를 좀 겪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상황인식 의사결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장에 대한 지도, 그리고 지형 정보에는 고도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임무 정보에 대한 메타 정보,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야 상황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인식은 또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요. 전문가에 대한 협업이 같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군에서 계신 분들의 전문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군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 군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러면 군 지휘관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작전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또 강화학습 기반의 모델 그리고 기타 AI 에이전트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전체 풀사이클을 걸어주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알파고, 알파스타 이런 AI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저희 LIG 넥스원은 100% 방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AI가 개발이 되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시시각각 나오고 있는 AI 모델들을 접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 회사 내에 AI 인프라로 구축을 했고요. 그 안에는 MLOp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정제, AI 모델에 대한 개발, 배포, 평가, 검증, 또 재학습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저희 쪽 AI 인프라를 좀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 개발된 모델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시스템에 모델 업데이트를 해주고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저런 자체 개발한
그러한 시스템들에서부터 얻어온 데이터는 다시 인프라로 또 가져와서 AI를 학습하는데 또 활용을 하고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이제 갖도록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 그리고 선진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AI 연구소를 국방 쪽 분야에 맡으면서 좀 생각한 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AI를 민수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됩니다. 근데 그 웬만한 것도 이제는 부족한 정도로 느끼는 게 현실이죠. 특히나 국방 쪽에서는요. 그런 AI를 적용하려면 그런 이제 눈높이, 체감 온도를 동일시하려면 명확한 목표와 목적 그리고 어느 범위로 어느 수준으로 AI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상호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느 시스템에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필요한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전장에서 실제 활동하시는 전문가 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또 이 AI 모델이 건 바이 건으로 개발된다기보다는 실제로 효율적인 개발, 획득,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공용화, 표준화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데 이게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국방 쪽의 모사, 소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정보 관련해서는 보안 대책 마련 관련한 이제 군관민에 대한 협업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국방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제도, 법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AI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AI는 확률 기반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얘가 내놓는 결과물은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내놓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팔란티어 솔루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제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100%로 1안, 2안, 3안이 아니고 1안은 60%의 확률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2안은 40%의 확률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AI가 결과를 내놓는 거죠. 내가 스위치를 켰는데 스위치가 안 켜질 수 있습니다. 그게 AI입니다. 다만 그 스위치가 켜져야 할 때 반드시 켜지도록 계속 AI를 개발을 해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는 확률 기반의 결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존 무기체계나 전력지원체계 사업들의 AI를 적용했을 때는 전력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력화가 되는 이후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성능 개량 사업이 됐든 뭐 이런 다른 트랙을 또 타야 되는 거죠. 근데 기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국방 무기 체계나 전력 지원 체계에 적용됐을 때에는 납품을 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 모델은 변경이 돼야 합니다. 그런 패러다임이 반영된 정책, 제도, 법령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